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국면 속에 이제 사법부가 중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물론 이제 입법 작용도 있었습니다만은 막판에 그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결국 결론을 못 내고 대선 후로 이렇게 넘기겠다. 이거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상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모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사실은 염두에 뒀죠. 어제 언론 보도도 있듯이 126명입니까? 125명입니까? 전체 그 중에 처음에 이와 같은 그 전국 법관 회의를 열자라고 회장이 제안했는데 의사 정족수가 안 됐어요. 26명이 돼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25명이 이제 밖에 회의를 찬성을 안 하니까 하루 더 연장을 해가지고 겨우 26명으로 턱걸이 문을 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70명은 그 열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내용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김 빠진 맥주였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이런 전국 법관 회의의 주축이 뭡니까? 김명수 코트 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쫓겨냈던 데 핵심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전국 법관회의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경도됐다는 그런 비판을 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왜 했죠?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이재명이한테 유죄 파기환송했냐라는 것을 탓하려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은 한마디로 침묵하는 판사들이 그거는 아니다 라고 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 거야 해서 열었는데 결국은 의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 뭐라고 결국 어떤 겁니까? 대법원장의 판결에 의해서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와 같은 판사의 그 회의의 결론 자체가 지금 현재의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 모순적 상황에 빠진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인 비판을 가지고 아무런 결론 없이 속행했다. 그러면서 대선 끝나고 나서 뭘 하겠다는데 참 뒤끝이 찝찝합니다. 자, 김 대변인, 지금 법관대표 회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재명 후보의 이례적인 전원합의체 선고 이게 지금 물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 얘기도 좀 논란이 됐었고, 근데 대통령이 정해지고 나면 누가 되더라도 이 입장 표명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법관 대표 회의가? 저는 뭐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민주당이 열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들 특히 사법부 안에서 현직 법관들이 지금의 이 대법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법부에게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독립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개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들이 결정하시면 될 일이에요. 밖에서 아무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좀 전에 사법부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굉장히 중립적이고 또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볼 때 이 사법부를 이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고, 예, 정치의 사법화도 굉장히 우려해야 되지만 또 사법의 정치화도 굉장히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갖다가 스스로가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어떤 그 결론을 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히 이런 회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공정성, 독립성 두 가지 외에도 5가지의 또 추가된 안건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안건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전 중요하게 보는 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금 걱정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 그 신뢰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스스로 이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조차 없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 법관 회의는 뭐 열렸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또
결론을 어제 안 내린 거는 뭐 조금 더 충분하게 논의들을 하시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의견들을 여론들을 수렴하시는 과정들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법부가 스스로 어떤 자정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뢰 회복을 더 하겠다는 노력은 저는 그런 모습조차도 안 보인다면 정말 국민들이 더 실망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라고 결정 봅니다. 저희 이 부분 꼭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법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걱정을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판사 100명인 거 그거 처리한다. 그리고 또 김어준이 대법관 만드는 법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사법부가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사법부가 신뢰가 없다고 하면 그거 왜 처리합니까? 못 먹어도 그거 아닙니까? 쉐쉐해도 내가 뭐 잘못했어. 그리고 원두원가 120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런 식으로 해서 김원준이 대법관 만드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하면서 계속 가시지. 왜 그거는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법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시도, 이재명의 시도를 걱정하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 그런 거 생각 안 해요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런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수사 단계에서 야, 너 우리 기소했어? 너 검사 가만히 안 있겠어 하니까 검사징계법 바꿔가지고 직접 이게 검사 징계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자 검사가 딱 기소를 했어. 기소를 해서 판결을 딱 해서 유죄를 판결을 딱 때려. 너 판사가 함부로 이렇게 우리한테 그 정치인한테 유죄 때려? 야, 너 법왜곡죄야. 판사 법왜곡죄란 걸 신설해가지고 판사 처벌한대. 근데 그래도 판사가 용자로서 유죄로 판결을 했어. 그래서 대법원에 갔어. 그래서 대법원도 대법에서 당신 또 유죄라 해버리니까 그거 아예 막으려고 해가지고 판사를 내 입에 맞는 사람으로 310명 내지 100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몽땅 내 입에 맞는 김어준, 유시민, 조국, 심지어 이 판사의 그 몽둥이와 그 노동자의 그 망치가 값이 같아야 됐다는 이 인격과 덕망이 충분한 김재동 이런 사람을 판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일단 뺐다 해요. 그런데 또 뭐예요? 대법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대법원 니네가 마지막인 줄 아냐? 이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하게 한다는 이런 일련의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지금 공포 마케팅을 자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과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지금 사법부 파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김어준 대법관이라고 하셨습니까? 민주당 관련자들이 김어준에 대해서 대법관 누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어준 대법관 또 누구? 뭐 유시민 대법관 이거 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법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김어준, 유시민 누가 지금 그런 분들을 갖다가 대법관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시란 뜻이에요.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들어갈게요. 그 박범계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를 하셨죠. 네. 100명 증언안하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박범계 의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것은 발의한 건 비법조인
비법조인에 대한 부분을 비법조인. 얘기한 것이고 100명 부분은 장경태 의원 아니에요. 이거 두 가지는 다른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법률안 모두를 어저께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당에서 저희 선대위에서 지시를 했고 그 지금 과정 그 취소 그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지금 앵커께서도 마치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는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법관의 그 숫자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2010년도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2010년도 한나라당에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그때 여기다가 제출을 하셨더만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당신들이 하려고 했던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2010년도 15년 전부터 대법관의 숫자가 부족하다. 대법관의 숫자를 증원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이것은 야당인 당시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도 벌써 나왔던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관의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 좀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던 비법조인, 저는 이 비법조인 부분에 상당히 오해가 있는데 여기에 단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런 식으로 저는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또 이재명 후보도 이 얘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섣부른 얘기다. 라고 선을 단호하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민주당의 어떤 당론으로 확정된 법안도 아니고 개별 의원의 그냥 입법에 불과한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에서는 완전히 선을 그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두 가지 사안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아무나 법관으로 100명씩이나 임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게끔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요. 지금 보면은 그 비법조인 대법관 이 부분 때문에 그 얘기가 좀 많은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고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관이라든지 행정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판관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박범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인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뭘까? 그렇죠. 그런 게 맥락이 궁금하긴 중요하죠. 해요. 사실 제가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제가 아마 대한변협 최장수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다. 그에 대한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했을 때에 그 당시 한나라당 24명으로 늘리자 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대법원의 안은 뭐냐면은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상고법원이라는 걸 해서 사실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심, 2심에 왔는 것을 상고법원에서 해결을 하고 그 외에 마치 헌법 그 미국의 연방대법원처럼 정말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하다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떻게 뭐 법원이 제일 잘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법원의 안과 그 상고법원 안 그러니까 이것들을 같이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을 하니까 너 한번 엿먹어봐 하는 식으로 해서 화풀이 하듯이 사법부를 좁혀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폭력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좀 전에 제가 지금 받은 건데 이낙연 대표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서울법대 졸업하신 분입니다. 서울법대. 그리고 지금 글을 봤더니만 김문수 후보님과는 대학교 동기생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왜 그러면은 그 김문수 후보님을 이렇게 지금 지지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예고하고 있는 괴물 독재 국가는 비상경과는 또 다른 게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은 견제 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 불능이 됩니다. 이런 부분 국민들은 이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잠깐 정리를 하고 갈 것이 뭐냐면 이제 비법조인 대법관 그 얘기는 이제 박범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대법관 100명은 장경태 의원이 하셨고 대법관 30명 안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건 이제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관의 그 증원 대법관의 증원 문제는 앞으로
여야가 그 또 많은 지금 이게 법이 발의됐다고 해가지고 당장 본회의에서 통과돼가지고 시행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어떤 증언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해보자라는 측면이 전 더 강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된 감안된 그런 법안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이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가리는 그런 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요 주제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비법조인에 대해서 법관 자격을 그럼 줄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2010년도에 한나라당 당시 지금의 그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걸 보면 경력법관제라는 걸 얘기하세요. 그때 경력법관제는 뭐냐?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것을 이거 단계적으로 해보자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 일반 법관들에서도 경력이 있다면 충분히 법학 교수 중에도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전 읽혀요, 여기서.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대법관이 비법조인이 돼야 된다. 전 그거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법을 모르는 분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좀 상식적이 안 맞다라고 전 분명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과거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제가 상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법학 교수가 법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경력 법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법학 교수들이 뭐 한 30년 하신 분들이라는 그 부분들인지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박범계 의원께서 아까 비법조인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일본 최고재판소 같은 경우에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는 아마 좀 이렇게 넓게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근데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정말 궁금한 건데 왜 지금 이런 걸 법원을 발의하셨어요? 왜? 박범계 의원은 핵심입니다. 핵심. 박범계 의원 제가 전화번호를 몰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기 여쭤보질 않아서 네.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왜 지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여쭤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보여주셨던 모습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대법원이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려고 하는 모습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이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일반 국민들의 우려가 없는 것인가? 일반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모습인가? 그런 측면에서 또 그 당시에 오늘도 뭐 어제도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렸듯이 당시에 사법부 안에서 현직 판사로 근무하시는 부장 판사들급 정도면 한 20년 이상 경력 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뭔가 본인도 판단을 좀 하신 게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론화가 저는 이 비법적인 부분은 전 공론화가 더 이상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대법원에서 어떤 이 대법관의 그 증언 문제를 포함해서 이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스스로들 자정의 노력들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대변인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사심제법 그 판사처벌 외국제 판사처벌법 그다음 대법관 증언법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래서 계세요. 당론으로 지금 이 부분을 전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방송에서 나와서 하고 계신 뭐 김영진 선대위 정무실장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CBS 나와서 같은 말씀하셨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약간 코미디 같다는 생각합니다. 좀 그냥 좀 정직해지시라. 예. 이심전심 하듯이 뭐 옛날엔 뭐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의 마음이 민주당 전부의 마음 아닙니까? 이재명을 아버지로 이렇게 최고위원도 섬기는데 이제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한테 잘 봐주세요 하는 그런 충성 경쟁도 있고 근데 단순히 충성 경쟁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소부터 해가지고 헌법재판까지 일관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언제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개헌 외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관심이 있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저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선법 위반 파기환송을 하니까 그때 이렇게 급하게 무슨 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하는 것은 딱 의도가 보인다라고 강력히 추정합니다.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방금 제가 여쭤본 거는 뭐 국민의힘 쪽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 뉴스를 다루다가 또는 이제 기사를 보다 보면 요때 그런 법안들을 했다가 또 철회를 하는 부분을 보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저 예. 개인적으로 뭐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 다만 예. 뭔가 이 당이 조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네. 그래서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은 명확하다. 이 점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일화 문제로 좀 넘어가죠. 네.